조선 중엽 한양에서 역마를 타고 꼬박 나흘 밤낮을 달려야 겨우 도착하는 외진 고을. 청풍연의 한적한 큰 마을에 최가라는 이름난 양반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용마루집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지붕 끝 용마루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아 있고 기와 한 장 한 장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서 멀리 산등성이에서도 아, 저 집이 최참판댁이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문 앞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서 여름이면 울창한 초록 그늘을 들이우고 가을이면 붉은 낙엽으로 마당을 카페처럼 깔아주었다. 집안 마당은 넓어서 말 세 필이 동시에 달려도 서로 부딪힐 일이 없을 정도였고 후원에는 작은 연못이 파여 있어 사시사철 연꽃과 잉어가 논이렀으며 약초밭에서는 민들레와 쑥 같은 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보며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했지만 속으로는 그런데 주인 나으리는 왜 그렇게 벼슬에 미쳤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실제로 집안 분위기는 화려한 외관만큼 화기애애하지 않았다. 때때로 마당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유일한 활기였다. 이 집의 주인 최참판 나으리는 올해로 55을 넘긴 나이였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수염은 길게 늘어져 선비다운 위엄을 풍겼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혈기로 번득였다. 문제는 그 번득임이 오로지 벼슬길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었다. 한 달의 열흘은 한양으로 올라가 당상관들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이번에야말로 작은 벼슬이라도 내려주소서. 제 충성심이 하늘을 찌르옵니다. 하고 빈말을 늘어놓았다. 돌아올 때는 언제나 포도주 냄새를 풀풀 풍기며 이번엔 정말 될 거라네. 꿈에 관직이 나왔어. 용이 승천하는 꿈이었단 말이야. 나는 헛된 자신감을 남긴 채 마루에 털썩 누워 코를 골기 일쑤였다. 그 코 고는 소리는 마치 산사에서 울리는 큰 북소리처럼 집안 전체를 진동시켰고 때때로 하인들이 나으리 또 한양 바람에 취하셨네. 이번엔 용, 꿈 대신 술 꿈이었나 봐요. 하고 속으로 킥킥 웃을 정도였다. 최참판은 이런 자신을 미래의 대신감이라 여기며 집안 일을 부인에게 떠맡긴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벼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으리가 벼슬을 안 하려는 거 아냐? 집에서 편히 코 골고 사는 게 더 좋을 텐데 하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집을 실질적으로 굴리는 이는 그의 젊은 후처 영월 부인이었다. 영월 부인은 갓 27, 태어날 때부터 이인 소리를 들어온 여인으로 피부는 갓 벗겨낸 연잎처럼 투명하고 뽀얗게 빛났다. 햇살 아래 서면 살짝 은은한 광택이 흘러 마치 고급 도자기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눈동자는 깊은 산속 용출하는 샘물처럼 맑고 새까맸다. 말할 때마다 살짝 비틀어 올라가는 입꼬리와 붉은 입술은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은밀한 화제거리였다. 저 마님 입술에 꿀이라도 발랐나 봐. 웃을 때마다 달콤한 냄새가 날 것 같아. 아니, 저 미소 한 번이면 남정네들 혼이 쏙 나갈 지경이야. 그런데 왜 저런 늙은 나으리랑 하필이면 코 고리 전문가랑 결혼했지? 이런 수군거림이 마을 술집과 우물가에서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작고 가느다란 한숨이 숨어 있었다. 남편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코를 골 뿐. 부부 사이의 정은 마치 장롱 깊숙이 처박아둔 값비싼 비단, 치마 저고리처럼 한 번도 제대로 펼쳐 입어본 적이 없었다. 부인은 가끔 혼자 후원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인생인가? 다람 한 점 없이 답답한 날들 뿐이야. 차라리 산바람이라도 불어와 주면 좋을 텐데 하고 속으로 탄식하곤 했다. 그녀의 일상은
집안 살림을 챙기고 하인들을 감독하는 데 바쳐졌지만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무신년무 신년, 유난히 무더웠던 그의 초여름 무렵, 집안에 새 머슴 하나가 들어왔다. 이름은 석삼, 나이 29, 키는 장대처럼 훤칠하고 어깨는 마치 마을 뒷산의 거대한 바위덩이를 통째로 옮겨다 얹은 듯 단단했다. 웃을 때 드러나는 이는 온유월 서리처럼 새하얗고 반짝였으며 손바닥은 넓고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장작 패는 모습만 봐도 저놈 힘 하나는 끝내주네 하고 감탄이 절로 나왔다. 석삼은 원래 인근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고아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세상을 헤쳐나왔다. 그의 삶은 고되지만 유머러스했다. 그는 종종 아이들에게 내 코가 왜 이렇게 크냐면 전생에 바람의 신이었거든. 바람을 너무 많이 불어서 코가 커진 거야. 하고 장난을 치며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들어온 첫날부터 저놈 팔뚝이 내 다리만 하네. 일 잘할 것 같아 하고 칭찬했지만 곧 다른 이유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석삼의 코 때문이었다. 석삼의 코는 보통 사람의 2배, 아니 3배는 좋게 되어 보일 만큼 크고 높았다. 코등은 곧고 곧게 뻗어 올라갔고 코끝은 살짝 휘어 올라가 마치 산등성이 끝에 솟은 작은 봉우리 같았다. 콧구멍은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살짝 벌름거리며 숨을 쉬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인상적이었는지 마을 아이들은 석삼 아저씨, 코는 산신령이 쓰시던 뿔이래요. 재채기 하면 산이 흔들려 하고 장난을 쳤다. 조선 팔도를 샅샅이 뒤져도 저만한 코는 다시 없을 거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심지어 어떤 늙은 점쟁이 할멈은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풀이했다. 저 코는 전생의 바다, 용왕의 뿔이었어. 사람으로 환생하면서도 그대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야. 저 코 가진 사람은 평생 바람을 타고 다니며 바람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한다고. 게다가 여인들 마음을 홀리는 기운이 있대. 한 번 바람 불면 그 여인 평생 그 냄새를 잊지 못한대. 이 소문은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더 과장되어 퍼졌고 어떤 처녀는 석삼을 피하기까지 했다. 저 코로 재채기 한번 하면 집이 날아갈까 봐 무서워. 게다가 마음이 홀려서 평생 바람만 기다리게 된대잖아. 석삼 본인은 이런 소문을 듣고 웃으며 제 코가 무슨 죄예요. 그냥 바람 불기 좋은 코일 뿐인데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 코 덕분에 재미있는 인생이네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해가 서서히 뉘엿뉘엿 지려는 초저녁녘, 영월 부인은 견딜 수 없는 더위에 지쳐 뒷마당 연못가 정자에 나와 앉아 있었다. 연꽃 몇 송이가 아직 봉오리 채로 물 위에 떠 있었고 멀리서 풀벌레들이 끊임없이 울어대는 소리가 여름밤의 고요를 채웠다. 공기는 후덥지근해서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부인은 두 채를 천천히 붙이며 눈을 감고 바람 한 점이라도 불어와 주면 좋을 텐데. 이 더위가 사람 잡내하고 속으로 투덜거렸다. 정자 주위에는 모기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고 연못 물결이 가끔 찰랑 소리를 내며 평화를 더했다. 그때 석삼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장작을 패고 있었다.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내리칠 때마다 그의 등과 팔뚝 근육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석양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났다. 마치 살아 숨 쉬는 청동상처럼 보였고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렸다. 석삼은 일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 더위에 장작 패기라니. 내 코가 바람 불어서 스스로를 식혀야겠네. 그러다 갑자기 석삼이 코를 한번 크게 훌쩍이더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으에 취잉. 그 재채기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뒷마당 닭들이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처마 끝에 매달린 호리병박들이 덜덜덜 떨렸다. 심지어 연못 물고기들마저 놀라 수면 위로 튀어오르며 물보라를 일으켰고 정자에 앉아 있던 부인은 순간 지진이야?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재채기와 함께 쏟아져 나온 바람이 정확히 영월 부인의 얼굴 정면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부인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뜨겁고 짭짤하며 투박하고 야성적인 동시에 묘하게 달콤하고 중독적인 냄새가 뒤섞인 기운이었다. 땀 냄새와 장작 타는 연기, 그리고 석삼만의 독특한 채취. 마치 산속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에 섞인 플레음처럼 가 어우러진 그 바람은 오랫동안 깊숙이 잠들어 있던,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단숨에 깨웠다.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를 더 깊이 들이마셨고 가슴이 요동쳤다. 이게 무슨 바람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시원하고 이상해.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채기 소리에 놀란 닭 한 마리가 부인 발치로 달려와 퍽 하고 부딪히자 부인은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이 바람 때문에 닭까지 미쳤네. 그날 밤부터 영월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석삼이 우물가로 물동이를 지고 지나가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가 땀 흘리며 장작을 지고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자신도 모르게 창호지 뒤에서 몰래 지켜보았다. 한 번은 부인이 약초밭에서 풀을 뽑다 석삼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의 코가 살짝 벌렁거리는 걸 보고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석삼아, 오늘도 일 열심히 하네? 하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저 코가 또 바람 불면 어쩌지? 디데되네 하고 생각했다. 밤마다 꿈속에서는 석삼의 그 커다란 코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며 부인을 향해 살짝 벌름거리곤 했다. 꿈속의 그 코는 언제나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었고 부인은 그 바람에 온몸을 맡긴 채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곤 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머슴에게 이런 마음이 게다가 코 때문에? 마을 할멈, 소문이 진짜인가 봐. 스스로를 수십 번, 수백 번 탓했지만 이미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이 감정을 더 키웠다. 어느 날 부인이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안악들 무리에서 석삼 그놈 코가 여인들 마음을 홀린대. 바람 한 번 불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어떤 여인은 그 바람에 취해 평생 바람만 기다리다 늙었다네. 하는 말을 엿들었다. 부인은 속으로 웃었지만 그날 밤 그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도 그 바람에 홀린 건가? 재채기 한 번에 인생이 바뀌다니 웃기네 정말. 또 다른 날 석삼이 마을 아이들과 장난치다 재채기하는 걸 멀리서 본 부인은 그 바람이 자신에게까지 스며드는 듯한 착각에 빠져 집으로 돌아와 부채로 바람을 흉내내며 웃었다. 신분의 벽은 높고 차갑고 날카로웠다. 영월 부인은 양반가의 안주인이었고 석삼은 천한 머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랑이란 원래 그런 법이다. 이성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구실 예를 들어 재채기 한 번 으로도 시작된다. 부인은 이 마음을 숨기려 애썼지만 석삼도 뭔가 느꼈는지 가끔 부인을 힐끔 쳐다보곤 했다. 어느 늦여름 밤 최첨판 나으리가 또 술에 취해 코를 골며 골아 떨어진 뒤였다. 영월 부인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 끝에 홀로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해 마루 위에 은빛 물결처럼 퍼졌고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플레음을 실어왔다. 모기 한 마리가 부인 주위를 맴돌아 부채로 쫓아내다. 지친 부인은
이 밤에 바람이라도 불어와 주면 좋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석삼이 커다란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우물에서 돌아오다 부인과 딱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풀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도, 석삼의 코가 살짝 벌름거리는 게 보이자 부인은 속으로 저 코가 또 하고 기대했다. 석삼이 먼저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려는데 영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석삼아, 내 코 참으로 훌륭하구나. 석삼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마님, 제 코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그리 말씀하시옵니까? 코가 크다고 사람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아, 혹시 제 재채기 소리가 마님 귀를 괴롭혔습니까? 그럼 앞으로 재채기할 때 입을 틀어막고 하겠사옵니다.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니, 아니란다. 그저 그 코에서 나오는 바람이 참으로 시원하고 좋구나. 마치 더운 여름날 산바람처럼. 게다가 그 냄새가 잊히지 않아. 석삼은 더는 참지 못하고 푹 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고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다. 그럼 마님, 제가 가끔 일부러 코를 훌쩍거려 드릴까요? 아니면 재채기라도 크게 한번 해드릴까요? 나님께서 더우실 때마다 제가 바람을 불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심하세요. 제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한 번 맞으면 잊지 못할 테니까요. 마을 할멈, 소문처럼 영혼이 빠져나갈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영월 부인도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 놈, 재치도 좋구나. 그럼 가끔 몰래 바람 좀 불어다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를 알아보는 아주 은밀하면서도 따뜻한 비밀의 사이가 되었다. 석삼이 마당을 쓸 때 일부러 코를 훌쩍이며 지나가면 부인은 창호지 너머로 살짝 미소를 지었다. 부인이 후원에서 연꽃을 꺾거나 약초를 뜯을 때면 석삼은 멀찍이 서서 코를 살짝 벌름거리며 바람을 보내왔다. 그 바람은 늘 정확히 부인에게만 닿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저 머슴 코가 참 크긴 하다 할 뿐. 그 바람의 진짜 의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 번은 부인이 바람을 기다리다 지쳐 후원에서 혼자 중얼거리는데 석삼이 갑자기 나타나 마님, 바람이 늦었습니까? 제가 지금 불어드릴게요. 하고 장난스럽게 재채기 흉내를 내 부인을 웃게 만들었다. 내 놈, 사람 놀라게 하지 마. 그런데 그 바람 정말 좋구나. 석삼은 마님, 제 코는 마님 전용 바람 기계예요. 언제든 부르세요. 하고 웃었다. 이런 작은 에피소드가 쌓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깊어졌지만 신분의 벽이 그 재미를 더 애틋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달콤하고 위험한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어느 가을 초입, 바람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던 무렵 최참판 나으리에게 뜻밖에도 작은 벼슬 하나가 내려왔다. 하찮은 품계의 지방 관직이었지만 한양에 올라가 근무해야 하는 자리였다.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한양으로 떠나야 했다. 떠나기 며칠 전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 댁이 한양으로 간다네. 마님도 따라간다고? 그럼 용마루 집은 누가 지키나? 하고 수군거렸고 석삼은 그 소문을 듣고 몰래 한숨을 쉬었다. 마님 바람이 이제 누가 불어들이지? 부인도 가슴이 아파 후원해서 홀로 앉아 이별이라니. 코 바람 하나 때문에 시작된 게 이렇게 끝나다니. 웃기고 슬프네 하고 중얼거렸다. 떠나기 전날 밤 영월 부인은 석삼을 조용히 불렀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마주 앉았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창호지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멀리서 가을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은 손수건을 쥐고 눈물을 글썽였다.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석삼아, 내가 떠나면 내 그 커다란 코는 누가 맡아줄까? 누가 그 시원한 바람을 기다려줄까? 한양에 가서도 내 바람이 불어올까? 밤마다 창문을 열어둘까 해. 그런데 한양 바람은 내 것만큼 달콤할까? 석삼은 한참 동안 말없이 달을 올려다보다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님께서 떠나시면 제 코도 바람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라도 마님께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불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양에서 더운 밤을 보내실 때 어디선가 멀리서 제 재채기 소리가 들리시면 그건 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가 아직 여기서 마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님, 제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한 번 불면 영원히 남아요. 마님 가슴에 영원한 재채기 자국을 남길 테니. 부인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내 놈, 마지막까지 재치 부리네. 고맙구나. 그 바람 평생 간직할게. 다음 날 아침, 마차가 대문을 나설 때였다. 석삼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대문 밖 느티나무 그늘에 서 있었다. 마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으에에 취잉 그 재채기 바람은 먼 거리를 날아 마차 안까지 스며들었다. 영월 부인은 창문을 살짝 열고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맙구나. 석삼아, 이 바람 평생 잊지 않을게. 내 코가 주는 그 시원함 영원히 내 가슴에 간직할게. 한양에서 바람 불 때마다 내 생각이 날 테야. 재채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웃을게. 그 후로 영월 부인은 한양의 크고 화려한 기와집에서 살았다. 낮에는 양반댁 안주인으로서 예법과 체면을 지켰고 밤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홀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가끔 새벽녘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에 마루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 익숙한 크고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그 바람 속에는 늘 커다란 코를 가진 한 남자의 쓸쓸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가, 오래도록 이루어질 수 없었던 작은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흔적인 바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담겨 있었다. 마을 소문에 따르면 석삼은 그 후로도 용마루 집에서 일하며 가끔 재채기 소리를 크게 내곤 했는데 그 소리가 한양까지 날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돌았다. 석삼 코 바람이 마님을 따라 한양 갔대.